오늘은 해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해치, 그 다음에 이제 좀 도면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입니다. 해치라는 명령어는, 그러니까 해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매칭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해치는 그대로 해치라고 읽어드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해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치해 주세요 또는 해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치는 어디 쓰는 거냐면 말 그대로 단면입니다. 단면. 끊을 단자에 얼굴 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절반을 여기 딱 자를 거예요. 이렇게 절반을 딱 잘랐어요. 그러면 중간은 대부분 비어 있겠죠. 그죠? 얘를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르면 전체적으로는 동그랗지만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빈 공간일 거고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면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치는 이런 단면에 이렇게 선을 그려서 표시하는 것, 이걸 해칭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하면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설계 용어입니다. 단면에, 즉 끊어진 면의 재질 혹은 질감을 표시하는 설계 용어입니다. 이게 해치예요. 해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면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단면에 쓰여요. 단면에 재질을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공간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타일이 들어가죠. 그러면 타일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천정에 타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질감을 표시해 줘야 돼요. 타일을 표시해 줘야 돼요. 욕실에 가면 타일 들어가죠? 그거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어떤 공간의 재질 혹은 질감을 표시하는 것, 그게 바로 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해치를 할 건데 두 종류의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샵으로 그 다음에 렉탱으로, 자, 이렇게 공간을 두 개 그려보시죠. 해치를 실행하게 되면, 해치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리본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물론 여기 리본 메뉴에 여기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건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썼어요. 얘는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은 이 위에 있는 리본을 사용합니다. 똑같아요. 여기 바운다리, 경계, 그 다음 여기 해치, 패턴, 그 다음 앵글 앤 스케일, 그 다음 셋 오리진, 그 다음 옵션들, 여기 옵션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리본은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해서 마지막에 클로즈를 눌러요. 근데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쓰는 것보다, 여기 세팅을 눌러서 쓰는 것보다 위에 리본을 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바운다리입니다. 바운다리, 경계란 뜻이죠. 경계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셀렉트라는 기능, 객체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픽 포인트, 이거 인터널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픽 인터널 포인트라고 여기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있죠? 네, 얘가 픽 포인트고 얘가 셀렉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하면 CAD가 알아서 경계를 찾아줍니다. 이게 인터널 포인트를 픽 인터널 포인트예요. 셀렉트 오브젝트는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셀렉트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라고 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객체의 경계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해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위에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아래쪽에 경계는 있는데 위쪽에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턴이 이렇게 거미줄을 쳐버립니다. 온전하게 된 건 이 안쪽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언더. 다시 셀렉트. 자, 어떤가요? 얘는 경계가 네모나게 반듯반듯하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자, 지워봅시다. 다시 해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픽 포인트로 그냥 꼭 찍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보시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존재해요.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해치 그러면 인터널 포인트로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close boundary cannot be determinated. 클로즈 바운다리, 닫힌 도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닫기. 그럼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여기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닫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셀렉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라인을 이용해서 살짝 막아주세요. 혹은 서클로 막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곡선이에요. 그럼 아크로 막을 수 있겠죠. 혹은 라인이면 선으로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해치로 경계를 만들고 다시 경계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해치는 그대로 있고 경계만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해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황에 따라서 셀렉트를 쓰기도 하지만은 셀렉트보다는 픽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사실인 거죠. 클릭하면 이와 같이 패턴이 들어갑니다. 여기 패턴 나와요. 이렇게. 패턴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솔리드예요. 솔리드는 단색으로 색을 채울 때 쓰는 것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단색으로 색을 채울 때. 솔리드가 채우다란 뜻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솔리드 선택했습니다. 솔리드죠. 자, 그 아래 여기 바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컬러입니다. 레이어의 색상을 쓰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레이어를 이렇게 센터로 놨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레이어에 있는 색상을 쫓아가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별도의 색상을 이와 같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통은 바이 레이어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일반적인 패턴들이에요. 자, 이 안시 31번 같은 경우가 45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칸이 좁죠. 이거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스케일에서 바꿉니다. 여기 스케일에서 바꿔요.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10 그러면 10배 커진 상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1 그러면 1대1이 되는 거고 0.5 그러면 더 작아지겠죠. 10. 자, 어떤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AR, BR, ST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BRSTD가 블록 스탠다드, 즉 벽돌, 표준 벽돌입니다. 얘가 표준 벽돌이에요. 그래서 요 BR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해치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스케일이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거나. 자, 어떤가요? 이제 제대로 나오나요? 네. 스케일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면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거 스케일이 큰 건가 작은 건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앵글, 그래서 여기 값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각도예요. 45도 혹은 90도. 자, 요 스케일과 앵글에 대해서 값을 넣고 해치 패턴을 바꿔 보시죠. 자, 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 AR 콘크리트. 자, CONC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일 때 콘크리트 단면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뭐 이런 코크 같은 거, 이런 코크류라든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라데이션, GR이라는 건 그라데이션이라는 뜻이고요. 그라데이션 라이너, 선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선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이 변화되는 것. 쭉 색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죠. 네, 저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라데이션이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 이렇게 둘로 발음합니다. 그라디언트 효과인데, 보시면 실린더형 보시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인버스 실린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스피어는 원형이란 뜻이고 힘 스피어는 반원이란 뜻이고, 이건 커브, 역으로 역 커브란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 그라데이션 효과는 바로 여기서 색상 두 개가 지정이 됩니다. 블루에서 옐로우로, 예를 들어서 레드에서 옐로우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린에서 옐로우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린에서 사이안으로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보시면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가면 여기 센터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센터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패턴이 한번 또 나와요. 여기 바위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조경석 같은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쭉 내리시면 그 다음에 여기 GIS RC10부터 RC30까지. RC가 뭐냐면 라멘 콘크리트, 즉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할 때, 철근 콘크리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원래는 철근 콘크리트 표시가 선 3개에 이렇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철근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근데 원이 빠져 있고 선 3개만 들어가요. 이게 RC 10번, 즉 간격이에요. 간격입니다. 스케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15번, 자, 18번, 30번 이렇게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10번부터 30번까지 쓰시면 되겠고요. 역시 크기를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는 유저예요. 이 유저는
이 선의 간격 있잖아요. 이 선의 간격이 바로 스케일 값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로 바뀌게 돼요. 유저일 때 이 단위가 밀리미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00 그러면 100밀리미터, 자, 50 그러면 50밀리미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또 보시면은요. 자, 프로퍼틱스, 여기 속성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속성이 레이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레이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를 바꾸려면 여기서 홈탭에 가서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불편하니까 아예 레이어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서 해칭하고 레이어 바꾸라고 아예 여기다 레이어를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더블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이 이렇게 하나로 가잖아요. 근데 더블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50mm인 체크 무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해치 패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렉탱글, 서클, 다시 렉탱글, 서클. 자, 그 다음 해치. 자, 클릭하면 이와 같이 맨 바깥쪽을,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영역인 거죠. 그럼 안쪽에 있는 경계까지 전부 다 찾아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보시면 셀렉트와 리무브가 나옵니다. 경계에서. 리무브는 이와 같이 경계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경계가 제거된 거 보이시나요? 셀렉트는 다시 경계를 이와 같이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물론 픽포인트로 경계를 이와 같이 재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리무브로 경계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클릭하면 이와 같이 경계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리무브하기, 그 다음 경계 추가하기. 경계를 추가하고 더하고 추가하고 더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해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오리진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set origin. 지금 보시면 격자 무늬가 어디서 중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짜투리 선들이 오른쪽, 왼쪽, 위아래, 좌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set origin을 누르면 원점의 위치를 다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기 때문에 시공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set origin 클릭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set origin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보시면 associative입니다. 지금 associative가 체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보시죠. 해치 제가 이렇게 더블까지 놨습니다. 지금 기본값은 associative예요.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패턴과 해치와 경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변경이 혹은 변형이 되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하고 이동을 해보죠. 그러면 경계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재계산하고 해치도 재계산합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도 이와 같이 경계를 재계산해 줍니다. 해치를 이와 같이 재계산해 주는 것, 이게 associative입니다.
네, 거의 다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 separate 해치하고 outer island detection이라고 하는 옵션하고 이렇게 두 개를 조금 더 볼 겁니다. 자, separate 해치라는 게 뭐냐면 separate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계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해치와 오른쪽에 있는 해치는 서로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같이 선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같이 선택이 돼요. 이럴 때 separate 해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해치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렉탱, 다시 렉탱, 다시 렉탱.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해치를 할 겁니다. 해치. 물론 안에만 선택하면 안에 것만 이렇게 기억이 나겠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칭이 들어갔습니다. 유저 디파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칭이 들어가는데 옵션을 보시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 있고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해치. 자,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치가 들어가고 빠지고 해치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노멀 아이슬란드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첫 번째 경계에서 해치가 들어가다가 경계를 만나면 해치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계를 만나면 해치하고 다시 경계를 만나면 해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이고,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그러면 이렇게 제일 바깥쪽의 것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그노어, 경계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다란, 이그노어 무시하다. 노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없습니다. 즉 노 아이슬란드나 이그노어 아이슬란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노멀과 아우터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죠.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 이그노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렉탱글 4천에 3천이 4천에 3천짜리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옵션을 한번 눌러 보실까요? 그러면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이고요. 그 중에 파일 탭이요. 오토세이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바로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입니다. 여기가 오토캐드를 실행하면서 불러들이는 여러 가지 파일들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이 중에 보시면은요, 제일 첫 번째 바로 요 폴더입니다. 요 폴더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폴더인데요. 자, F2키를 눌러서 수정 상태로 놓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경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클릭. 자, OK. 그리고 파일 탐색기 띄우시고 여기 즐겨찾기라고 써있는 여기가 주소줄인데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일이 세 개가 있습니다. acad iso.lin, acad iso.pat, acad pgp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acad iso.pat, acad iso.lin, acad.pgp 이렇게 됩니다. 이 위에 두 개는 축척의 영향을 받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ISO가 있는 파일을 써야 돼요. 얘는 PAT라고 했잖아요. 패턴 파일입니다. 즉 해치 파일이에요. 해치 패턴 정의 파일입니다. 얘는 LIN 라인 파일입니다. 즉 선 모양 정의 파일입니다. PGP는 프로그램 파라미터로 단축키 설정 파일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acad iso.pat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실까요? 자, 보시면 요건 패턴 파일인데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자고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솔리드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솔리드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 이렇게 써보세요. 자, 별표, 그 다음 플로어, 쉼표, 플로어 패턴 0, 0, 0, 0, 0,100 90, 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세이브. 그 다음 해치.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패턴을 볼까요? 자, 여기 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스케일 1로 놓겠습니다. 1. 보이시나요?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이런 바닥마루 패턴은 없어요. 캐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Set Origin으로 클릭하면 시공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900mm에 100mm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무슨 의미냐면 0도 방향으로 그려라. 첫 번째 이 콤마 안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숫자는 방향입니다. 선의 방향이에요. 얘는 이렇게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얘는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숫자 두 개는 시작점입니다. 0,0에서 시작해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선 두 개 딱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0,100에서 그려라. 즉 여기가 0,0이니까 그만큼 0,100 올라가서 그리고 다시 0,100 올라가서 선을 그리고 다시 0,100 올라가서 선을 그리고, 즉 100mm 간격으로 이렇게 100mm 간격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900에 450, 즉 900mm만큼 가서 선을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900에 450 가서 선을 이렇게 하나씩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마지막 숫자 두 개가 뭐냐면 얘네들은 숫자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숫자가 여기 더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숫자는 선을 그려라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숫자는 그리지 말아라 뜻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만 보면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선 그리지 말고 다시 100mm 선 그리고 100mm 선 그리지 말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선 그리고 간격, 선 그리고 간격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거 다시 지워보도록 하죠. 네. 자, 요거는 제가 또 지우겠습니다. 저장. 자, 이번엔 acad iso.lim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lim 파일, line type definition 파일, 선 종류 정의 파일입니다. 한번 오픈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선의 모양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별표. 자, my center. 쉼표. 센터 파일. 센터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 다음 A 쉼표 50 콤마 아니구나. 얼마로 할까요? 15 콤마 2 콤마 아니 2 콤마 2 콤마 2 이때 첫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첫 번째는 선 모양 이름이에요. 그 다음 설명입니다. 선은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리는 모습에 따라서 바뀌니까 형상이란 뜻이고 15mm 선을 그리고 2mm 건너뛰고 2mm 선 그리고 2mm 건너뛰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아래 조금만 내리면 센터가 나와요. 31mm, 6mm, 6mm, 6mm. 보통 우리 이거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쓰죠. 그죠? 그렇다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15mm, 3mm, 3mm, 3mm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이라면 10mm, 2mm, 2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하고요. 라인 타입. 자, 로드. 자, 알파벳 순으로 갑니다. 마이 센터. 제가 만든 게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자, 오케이. 그 다음 레이어 센터를 마이 센터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라인 작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 히든 선에다가 아니 아우터에다가 제가 센터를 불러보죠. 센터 그리고 라인. 자, 어떤가요? 선의 크기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선의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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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자, 라인 타입 마이 센터 로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로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그리고 라인. 자, 이렇게 딱 3분의 1로 줄은 상태로 아니 2분의 1로 줄은 상태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acad.pgp 파일입니다. pgp 파일은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스케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ISO 인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커맨드 알리아스 포맷. 알리아스가 별칭이란 뜻입니다. 별명이란 뜻인데 명령어 별명 형식이란 뜻이잖아요. 번역하면.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축키 사용 방법이란 뜻입니다. 별명, 쉼표, 별표 찍고 풀 커맨드 네임, 명령어 이름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더 내리시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해야 보기 편하겠죠? 외우기도 쉽고. 다만 얘는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은 오토캐드를 다시 실행해야만 합니다. 이거 실행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만 있죠. 제가 여기다가 AAA 쉼표 그 다음 별표 찍고 뭐라고 쓸까요? 아크라고 해보죠. 아니? 네. 아크 저장했습니다. 캐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자, 캐드 다시 실행. 이 PGP 파일은 오토캐드 실행할 때 딱 한 번 읽어드려요. 중간중간에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아크가 실행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